자, 요번 선거는 이제 오늘부터 지금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교육감 선거를 왜 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리하기는 이르고요. 제가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서구청장 선거는 공천에서부터 잘못됐다. 네, 맞습니다. 김태우 공천하는 건 태우야 미안해. 모두가 다 얘기하는데 그거 사면하고 공천하고 이렇게 컴백시키는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거에 있어서는 나도 일정 정도 동의한다. 태우야 미안.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진 황당한 행태가 문제예요. 제가 이제 보면서 얼마나 이제 기가 막혔냐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야 김태우는 측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 사면까지 해서 다시 출마시키는 거 보면 대통령의 의지,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다시 이겨야 된다는 건 대통령의 의지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선거를 이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기게 만들지 않고 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김기현 대표는 다시는 당대표하지 마세요. 제가 간단하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준석이 왜 그렇게 겪어봐라. 저한테 이제 얘기할 때 겪어봐라라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왜 겪어봐라라는 얘기를 했었는지 알 것 같은 순간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아주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있는 걸 다들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국에서 당원들, 조직가들 이런 사람들을 강석으로 다 불러 올립니다. 2,000명 정도. 그럼 그 사람들이 선거 선수냐? 아니죠. 선거 선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강서구에 뭐하러 왔냐? 도장 찍으러 왔죠. 얼굴 도장. 그래서 김태우, 선거운동하기 바쁜 김태우를 붙들고 저랑 사진 찍죠 하는 겁니다. 잠바 입고 빨간색 국민의힘 빨간색 잠바 입고 김태우 붙잡고, 김태우는 지금 지역 구민을 만나야 있는 후보인데 김태우 붙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예술이죠, 여러분. 2,000명이나 몰려와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김태우가 지역민과 만나서 선거운동하는 것보다 올라온 사람들 의전하기 바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최악의 행태들이 뭐냐면, 김태우랑 사진 찍었고, 저 여기 올라와서 사진 찍었어요. 충성, 윤석열 대통령님, 김기현 당대표님, 저 여기 와서 사진 찍었습니다. 충성,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강서구에서 무슨 선거운동을 하냐고.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내려왔을까요? 전략이 있을까요? 인력들을 확보한 다음에 전술이 있었을까요? 딴 거 없어. 무조건 일단 데리고 와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 뭐 해야 되지? 잘 몰라. 그러면 일단은 밥을 먹죠. 반주를 합니다. 꺾죠. 술을 먹고 밥을 먹으면 담배 생각이 납니다. 담배를 나가서 피죠. 그리고 담배를 피면 침이 올라옵니다. 퇴하죠. 빨간 잠바 입고 선거운동이 되겠어요? 그리고 시장 유세 간다 그러면은 와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이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보수의 이 선거운동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와 하고 선거운동에 와서 운동원들 조직해서 그렇게 갑자기 난리가 버거가지를 치면 동네 사람들 장사하는데 방해되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상을 찌그리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선거가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세과시하면 되는 5, 60년대인 거로 생각을 하나보다. 동네 사람들 민원 듣고, 그리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지역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줄 서서 플랜카드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카드 섹션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쭉 줄 서가지고 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카드 올리고 내리고 하든지 으쌰 하든지 그런 걸 보여주려고 쪽수가 많이 필요한 거지. 이런 거 보여주려고 쪽수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인 인원으로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그냥 강서구에다가 사람들 2,000명 거슬러 돌아다니게 만들고 사람들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표가 더 떨어지죠. 그리고 강서구에는 빌라가 많죠. 빌라가 많은데 빌라를 아파트로, 그게 이제 메인 선거 공약이었어요. 빌라를 아파트로.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집주인이 좋죠. 근데 유권자는 누굽니까? 유권자는 집주인이 아니라 거주민입니다. 거주민인데 거주민들이
강서구에, 서울의 외곽 지역이죠. 강서구 그러니까 인천하고 거의 붙어 있는 서울 외곽 지역인데 거기로 왜 가요? 월세 맞추고 전세 맞추고 가신 분들입니다. 다 모두가 다 서울 안쪽에 살고 싶지 왜 서울의 외곽지로 나가오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다 형편에 따라 맞춰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강서구는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견적이 나오는 곳이다라고 정착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빌라를 아파트로 그래버리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권자가, 거주민인 유권자가 그걸 보고 좋아하겠나? 그러니까 그건요, 전지적 무슨 시점이에요. 자기들 같은 건물주, 집주인, 그런 당 수뇌부가, 건물주나 집주인의 정체성을 가진 수뇌부가 유권자들이, 어떤 유권자들이 살고 있는지도 분석하지 않고 선거구호를 내걸었죠. 그러면 후보가 판단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야, 여기서 이제 제가 놀라운 거, 이준석이 말한 게 이거구나. 선거구호부터 뭐 전략이나 기타 등등 후보한테 자율권을 주겠어요? 이분들이? 안 줍니다. 후보가 엄청나게 당차지 않는 이상, 태우야, 너가 그걸 잘못한 거야. 못 들어가지! 하고,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김태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면, 갑질을 했어야 돼! 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태우도, 그런 거 못하지. 그런 거 못하고, 그냥, 당 지도부하고 에서 내려오는 선거 전략이나 기타 등등에 줄줄줄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강서구 자체가 뭐가 됐냐면 그 여의도가 된 거예요. 여의도가 돼서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제가 그때 이제 드랍탑, 거기 자주 얘기하는데 드랍탑이 거기 여의도에 있는 카페예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저는 진짜 되게 웃긴 데 있었거든요. 대선 때 이제 제가 캠프에서 제 사무실이 거기 이제 이렇게 회의실 있고, 이거 프레스 센터 하는데 옆에 구석탱이에 이렇게 임시로 칸막이 해놔가지고 파티션 세우고, 거기서 이제 짱 박혀서 이렇게 파티션 속에 이렇게 의자 세우고 들어가면 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프레스하고 기자회견 한다고 인간들이 쫑알쫑알거리는 게 다 들리지. 뭐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잠깐 찍고 이제 드랍탑 카페 이렇게 가가지고 인간들 뭐 하나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농공행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뭐 나눠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것도 무슨 밀실에서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냥 드랍탑 카페에서 해. 그러면 여기 제가 그냥 봐서 저 사람 어디 조직원이었지 하면 제가 쓱 하고 그냥 앉아요. 그 사람들은 유튜브도 일명 보수 유튜브 틀딱 뭐 그런 뭐 이렇게 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 얼굴 까이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서 딱 봐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등을 붙여요. 그럼 다들 하는 얘기 그냥 이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굴 도장, 그러니까 여의도에 왜 와 있냐? 얼굴 도장 찍으러 와 있거든요. 얼굴 도장 찍으러. 선거운동하러 온 게 아니에요. 얼굴 도장 찍으러 온 거지. 그 얼굴 도장 찍으러 온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의힘에서 얼굴 도장 찍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온 거야. 기초단체, 다음에 기초단체 공천 받으려면 여기 얼굴 비춰야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와가지고 거기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대선 때 앞에 그 꼴사 나온, 야, 이거 보수 진짜 노답이다. 그래서 그때 대선 때 여러분 쭉쭉쭉쭉 따라잡히고 박빙이었거든요? 선거가 박빙이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애들은 진짜 바닥을 누르는 그 선거운동을 한다고. 그런데, 저는요, 그런 거예요. 보수당은 바닥에다가 미꾸라지들을 풀어놓는 거야. 그러면 물이 맑아지겠냐고. 그래서 인천에 가가지고 이제 태우하고 이렇게 인사하러 갔다가, 이제 그때 이제 뭐 김경진 의원님도 뭐 하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전라도 조직들도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앉았어. 이렇게. 저는 그래서 태우야 수고해. 그러고 나가서 이제 동네 돌아다니거든.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앉지. 그럼 빨간 잠바 입은 사람들이네. 저를 알아보는 분들도 있지만 못 알아봐. 못 알아보면 일단 옆에 가서 쓱 앉는 거야. 여러분 무슨 도청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앉고 그냥 쓱 앉아서 뭔 얘기 들어야지. 좌파를 선거에서 이기겠다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그러니까 홍보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동원하면 충성. 그리고 연령대도
상당히 높으신 분들에다 비주얼도 안 나와. 솔직히 얘기해서 뭔가 젊고 희망찬 정당이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어떤 선거운동원들이 그림을 만들고 어떤 거로 해서 이거 하나 그리고 춤추는 거에서도 라인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율동 같은 것도 여러분 그거 안무 연습합니다. 안무 연습하면서 하면서 얘기 뭐 딱딱 맞춰서 무슨 구호를 이런 거 다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주르르 풀어놓고 그렇게 선거 전략을 하니.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강서구청장 이렇게 염탐하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여러분들 진짜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이준석 말이 맞네. 이준석 말이 맞아. 어르신들한테 선거 맡기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준석이. 그래서 자기가 당대표하고 선거를 진두지휘한다고 막 미친 듯이 날뛰었던 저 새끼 왜 저래 그랬거든요. 저거 미쳤나? 왜 저래? 그러면은 그랬는데 겪어보면 안다라는 이준석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겪어보면 안다. 여러분들이 되게 이준석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들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런 보수당의 행태를 틀딱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념적으로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 어르신들하고 이념적으로는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는 뭐냐면 이 반공이라든지 이 대전략이라든지 그런 시대적 이게 반공 그리고 냉전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념적으로 패권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어르신들하고 상당히 새로운 버전의 반공이지만 새로운 시대 공감하는 부분 많아요. 그런데 전술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전술적으로는 이준석에 동의하는데 이념적으로는 어르신들에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양쪽에서 다 배척을 받는 거야. 그래서 다 배척을 받기도 하고 다 소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건요, 전술은 이준석이 맞는 거고 이념은 어르신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가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게 이제 저의 숙제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딜 가면 유재일은 정광훈 똘만이 아니냐, 또 어딜 가면 이준석 똘만이 아니냐, 이준석하고 친하지 않냐 이러는데 그 두 개가 양립을 해. 나는 정광훈 목사님하고도 소통하고 이준석하고도 소통을 해. 이념적으로는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데 스타일이 문제지. 스타일 말하는 거 그리고 선거 운동하는 거 이거. 이준석도 서윗해. 이준석도 반페미닌 하지만 서윗한 게 있다고. 뭐 광주나 뭐 역사인식이나 이런 거 있어서 4.3이나 이런 거 알지도 못해. 그냥 좌파가 만든 판에서 그냥 같이 노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정향이라는 걸 어떻게 스타일리시하게. 한강 보세요. 노벨상도 받잖아. 말 같지도 않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할 때 그러거든요. 삼국지 보고 삼국지 알아요? 다 삼국지연이 보지. 역사는 지연이로 쓰여지는 게 많아. 대중한테는. 역사학자한테는 정사로 쓰여지겠지만 대중한테는 지연이로 쓰여져. 지금 역사전쟁 완패한 거야. 삼국지에서의 조운을 누가 기억해? 다 지연이에서의 조운이지. 지금 4.3, 5.18 기타 등등 쟤네들은 지연이를 써대고 있는데 보수는 이것이 팩트다. 팩트, 정사. 알겠어. 정사가 지연이보다 더 멀리 펴지고, 그리고 문제는 대중들이 한 표씩을 찍는 상황에서 정사를 쓰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그 정사를 바탕으로 지연이도 써야지. 지연이 쓸 사람이 어디 있어? 삼국 지연이 쓸 사람이 어디냐고. 보수에 역사 지연이를 쓰는 거를 다 그러면 저 새끼 저거 역사 가지고 저 장난친다고. 역사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된다고. 왜 이렇게 전술적이지 않고 전부 다 학자고 전부 다 꼬장꼬장한 사람들만 있어. 전술 없어요 여기는? 답답해 죽겠어. 그러나 그럼 준석이 아니면 누가 있을까요? 한동훈 있대. 한동훈 여기 보니까는 선거 잘하대. 한동훈이 선거는 잘하대. 아니, 그 이데올로기나 정책이나 방향성 사람들 데려놓고 라지 보면은, 그래도 선거는 어느 정도 하는 거야. 어르신들보다 선거 훨씬 더 잘해요. 이제 환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전쟁이 붙는 거지.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꼬라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술적인 행동들을 학습시키느냐, 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전술적인 행동으로 학습시키고, 욕망은 좋아. 욕망은 있는데, 욕망을 이루고, 그러니까 자리를 한 자리씩 하는 걸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줄서기,
윤석열이다, 와 윤석열이 권력자다, 거기에 줄서기,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줄서기만 해. 지금도 한동훈한테 다 줄서기. 절레절레. 줄을 서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줄을 서야 된다. 이건 기본이고, 그리고 그 줄을 서는 리더들은 밑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행동 지침과 전술을 내려줘야 된다. 안 그러면 오합지졸인 거죠. 자, 뭐 강서구청장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가 왜 선거에서 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후보가 어쩌고 뭐 저쩌고, 왼쪽 애들이 개똥 싸지는 것만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고, 차라리 있잖아요. 각자 선거가에서 쭉 흩어지면 역량 있는 사람, 역량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나눠지겠는데, 저런 보궐선거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같은 데서 모두가 다 모이자 했더니 와, 난장판 되는 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 김기현 후보 대표도 문제, 여기 구성원들의 행태도 문제. 그러니 왕창 치죠. 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